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함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하이나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발판의 창구 역할을 하는 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이나이트 축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하이나이트는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시작한 축구단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저 선수 시절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땐 나름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았던 선수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을 했었었고, 나름 좀 촉망받는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경험들, 우승 경험도 있고, 뭐 전국대회에서 뭐 최우선수상, 뭐 득점상도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제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언젠가 좀 축구단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축구 교실을 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 좀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뭐 축구 관련된 일이 아니라 진짜 뭐 공사장에서도 일도 해보고, 치킨 배달, 뭐 설거지, 그리고 뭐 일용직 근무부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축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축구단을 좀 창단을 하게 됐고요. 하이나이트 뜻이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이나이트 뜻이 뭐냐 이런 얘기를 진짜 최근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나이트는 보석의 종류이고, 또 숨어있는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 그런 뜻과 같이 저처럼 뭐 정말 촉망받는 선수도 있었었고, 혹은 뭐 선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학 출신, 뭐 고등학교 출신, 뭐 K3, K4 이런 동남아 하부리그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팀에서 나왔을 때 몸을 잘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팀을 좀 만들고 싶었고, 다른 팀들은 이제 선수 경력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 도움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계가 유독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한 것 같아요. 선수 경력이 없으면 선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좀 나름 편견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 또 좋은 훈련들을 제공을 하면은 분명히 선수를 했던 친구들만큼이나 또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분명히 대학 출신이나 고등학교 출신 선수들 중에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어떤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이나이트 축구단은 좀 그런 선수들,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발판의 창구 역할을 하는 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한 번씩 단기적으로 뭐 주말에 파트타임식으로 축구를 가르쳤던 적은 있지만, 제가 그게 주체가 돼서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선수를 모집해서 뭐 회비를 얼마나 책정할지, 그리고 훈련을 몇 번이나 할지, 어떤 훈련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웠던 적이 없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팀을 만들고 운영한다 했었을 때 지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을 대여하는 비용조차도 없었었고, 그리고 구장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저희 물품 같은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차도 없었었고, 그래서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항상 뒷좌석에 뭐 공 20개, 콘, 막 조끼, 물 이런 걸 실어 다니면서, 진짜 안산에 있는 그 안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를 대여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설 운동장을 정말 비싸게, 그리고 축구장이 아니라 풋살장에서 훈련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운동장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고, 뭐 선수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팀으로서는 또 어떤 역할을 또 분명하게 해야 될지, 어떤 협약을 또 어떤 걸 해서 선수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우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도입시키다 보니까 팀들도 선수들도 이제 팀 내적으로 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선수들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이용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같이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이나이트 이제 A팀에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선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훈련을 같이 했었던 선수로서 하면서 또 한번 재기를 했었고, 이제 재기를 한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또 잘 알다 보니까 좋아하고 잘했었던 축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뭐 고맙게도 그 당시에 저의 그 제안을 잘 받아줘서 지금 한 6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이제 이 축구단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독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단계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선수부터 그다음에 플라잉 코치, 그다음에 코치, 이제 감독까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밟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K4 리그, 정말 구단처럼, 지금 저희가 뭐 축구단이라는 거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리그에 속해 있는 구단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좀 유스 팀들도 좀 건강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최상단에 있는 그 성인 팀이 어떤 리그, 그리고 상위 리그에 진출해서 활동을 해야만 유스 팀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K4 리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이걸 진출하고자 창단하고자 좀 목표를 세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홍 어드바이저가 K4 리그에서 코치, 지도자 경험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창단을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속된 말로 좀 꼬셨죠. 같이 한번 K4 리그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떻냐. 근데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K4 리그를 직접 창단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 속에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좀 계획을 정말 좀 세부적으로 좀 전하다 보니까 한 3-4번을 제가 이제 갔었어요, 집까지.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좀 강력하게 이걸 좀 어필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이 하이나이트 팀에서 어드바이저로서 또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이나이트에서 총감독직을 맡게 된 건 이주연 대표 살려주러 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분이 있었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저도 독립구단을 운영해 봤지만 이 기회가 좀 부족한 선수들, 혹은 더 성장을 해서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선수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주연 대표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총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가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훈련을 직접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뭐 이용희 감독님이랑 같이 훈련을 짜서 이제 제가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직접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용희 감독님이 훈련하는 거를 제가 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감독님에게 오히려 좀 더 피드백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그냥 개개인적으로 좀 성장이 잘 되어가고 있는 선수들, 혹은 선수들 중에 조금만 더 소문 봐주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에게 그냥 팁 정도 계속해서 옆에서 시비 걸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처음에 문홍 총 감독님이 오실 거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저가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 또한 문홍 총 감독님한테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좋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오시면서 많은 걸 또 배웠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위 리그를 가는 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런 팀들과의 교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같은 이제 독립구단의 생소한 단어였어요. 지금에서야 뭐 TNT나 이런 정말 대표적인 팀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뭐 하이나이트 혹은 뭐 타 독립구단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연습 경기 뛰자고 처음에 연락했었을 때는 거절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저희 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냉정하게 저희 팀의 수준이 이제 K3나 K4 혹은 뭐 K리그랑 경기를 했었을 때 비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절을 많이 당했었고, 어떻게 보면 상위 리그 팀들과 연습 경기를 갖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좀 감사하게도 저희 구단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올게인이라고 하는 프로틴을 정말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위 리그 팀들에게 같이 이제 분배, 혹은 저희가 이제 지원식으로
해드리고, 또 저희는 연습 경기를 요청을 했었을 때 또 수월하게 연습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이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게 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위 리그 팀들과 어떤 협약을 또 맺게 되고, 정기적으로 어떤 연습 경기 혹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은 뭐 테스트를 보낸다거나 그렇게 좀 관계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보단 선수들한테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선수로서 K리그 혹은 이제 뭐 K3, K4랑 경기하는 것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오히려 더 K리그나 혹은 뭐 K3, K4 지금 있는 팀들이랑 경기를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들이 조금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간절하게 훈련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구장이나 실내구장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들어요, 돈.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은 이런 구장을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프로축구단은 1년 이제 예산이 굉장히 뭐 수십억 혹은 뭐 100억대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팀들은 이제 일종의 어떤 기업에서도 후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후원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축구를 통해서는 교육 사업,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걸 개최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들어오는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교육 사업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나이트 이제 축구 교실 안에는 뭐 유소년, 뭐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 취미반, 뭐 고등학교 취미반 모든 연령별로 그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수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축적을 시키면서 계속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설들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구장 말씀하신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실내에서 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었고, 또 추가적으로 F45라고 하는 또 운동센터를 또 만듦으로써 선수들은 뭐 축구 외에도 그런 기능성 운동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필드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 돈을 많이 좀 벌 수 있어야 우리가 또 좋은 시설들,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창진, 유승우 같은 선수들은 사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우리 하이나이트 팀에 와서 훈련을 같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좀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런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이제 만들었구나. 또 이런 선수들이 우리 팀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문창진 선수는 이제 인도네시아 리그를 또 가게 됐고, 물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구단과 컨택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함께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유승우 선수도 이제 태국의 이제 콩켄 유나이티드에 진출하면서 그런 역할들, 정말 유명한 선수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내심 뿌듯했어요. 그래서 두 선수의 어떤 진출이 가장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선수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그래도 못해도 프로에서 계속 100경기 혹은 200경기 이상은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빨리 진짜 친해지고 다가가가지고 좋은 거 진짜 많이 빼먹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위 리그 팀들과 어떤 교류전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에게 이제 각 상위 리그 팀에게 저희가 반대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혹시 괜찮은 선수가 있냐? 그러면은 뭐 연습 경기를 통해서 그 선수를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팀에다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보내서 훈련이나 그 팀에서 연습 경기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또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을 미국 대학에 진출시키는 어떤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진출시켜주는 일종의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에이전시와도 아마 차주에 정식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성인 선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선수들도
이제 대학교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좀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조금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간절하게 훈련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항상 이제 K4 리그를 가겠다, 목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몇 년, 한 6, 7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제가 몸으로 겪었던 거는 작년에 이제 뭐 어쨌든 뭐 보도 자료가 나갔던 게 있어야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랑 이제 컨택이 돼서 실제 창단에 대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100만 명이 넘고 또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또 좋은 경장이 있는데 4부 리그 팀을 실제로 운영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해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K4 리그 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고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K4 리그 창단 설명회를 저랑 이제 문홍 어드바이저랑 같이 가가지고 또 고양시 축구협회 관계자도 와서 3명이서 그 같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창단 과정 속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저희랑은 어떤 이제 선택의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고양시에서 좀 저희 말고 또 다른 데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꼈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거기서 선택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제안했던 곳과도 창단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창단 직전까지 거의 갔었고 서류도 준비도 정말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창단이 그 회사랑도 안 됐을 때 이제 고양시 축구협회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쉽다 본인도 그런 선택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지자체랑 소통을 해보고 컨택을 하고 있지만 이걸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K4 리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고지 협약이 있어야 우리가 홈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또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장은 뭐 관중석이 뭐 1000석 이상 돼야 되고 뭐 경기장 규격 역시도 피파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어야 되는 그런 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 우리가 선수들에게 뭐 급여를 줄 수 있고 뭐 원정 경기도 가야 되고 혹은 뭐 이제 구단 내에 그 사무실도 꾸려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그 자금을 수익이 있고 또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만 그 창단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자체와 협약, 두 번째는 그 자금 조달 능력.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와의 협약은 고양시랑 하면은 문제가 없었었고 자금 역시도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그게 불발이 됐고 올해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함께 느끼고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희가 당장 K4 리그 창단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에게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독립구단 혹은 18세, 15세, 12세를 운영하지만 어쨌든 세상단에 있는 성인팀이 어떤 리그에 참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구단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이제 갑과 을을 나누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을의 위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안을 하고도 그걸 거절당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단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이 구단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대외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K4 리그지만 우리가 어떤 자생력을 갖추고 정말 팬들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구단 그리고 뭐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동남아나 정말 여러 기회가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여기서 또 키워내는 어떤 일종의 셀링 클럽 같은 느낌의 우리만의 색깔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좀 그것이 결국에는 K4 리그, K리그는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창단할 수 있는 만한 리그가 저는 K4 리그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K4 리그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항상 매번 준비하는 자세로 이렇게 항상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지금 여기 하이나이트에서 있는 배우는 선수들이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와 차이점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나죠. 너무나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를 떠나서 K4에 있는 팀과 비교해도 많이 수준이 열악한데, 그 열악함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하이나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립구단을 어떻게 봤을 때는 참 외로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선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하이나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